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께 맞춤 정보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채널이 보통 정부 지원 소식이나 정책 같은 걸 좀 쉽게 설명해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청취자님의 안전 그리고 건강을 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 앞두고 이거 정말 꼭 아셔야 해요. 어른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더더욱 필요한 정보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해양수산부와 예전 국민안전처, 지금 행안부죠? 거기서 나온 해파리 관련 보고서랑 정책 브리핑 자료들입니다. 자, 그럼 이 자료들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료 보니까 우리나라 바다에도 해파리가 진짜 많던데요. 특히 여름에요. 어떤 종류가 좀 흔하고 또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 건가요? 네, 보내주신 국립수산과학원 자료를 보면요. 우리 연안에는 주로 한 7종? 그 정도 독성 해파리가 나타나요. 그중에서도 제일 좀 경계해야 하는 게 바로 노무라이킷 해파리입니다. 아, 노무라 이끼 해파리요? 네, 이게 중국 연안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데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최대 2m까지도 크고요. 독성도 아주 강해서 쏘이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보통 6월부터 한 12월까지 우리나라 거의 전 해역에서 보입니다. 우와, 2m요. 진짜 크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독성은 좀 약하지만 제일 흔하게 보이는 건 보름달 물해파리고요. 이건 5월에서 11월 사이에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죠. 2m 크기의 독성도 강하다니. 그 노무라 이끼 해파리는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근데요, 자료에도 있던데 요즘 들어서 더 위험해졌거나 아니면 예전엔 잘 없다가 새로 나타나서 좀 주의해야 할 그런 종류도 있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작은 불회간 해파리, 흔히 고가래파리라고 부르거든요. 고가 해파리요? 네. 이게 5월에서 8월 사이에 제주나 남해안 쪽에 주로 나타나는데 생긴 게 꼭 푸른색 비닐봉지나 풍선 같아요. 아, 푸른색 비닐봉지요. 네. 그래서 막 해변에 밀려와 있으면 사람들이 잘 모르고 만질 수가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촉수에 닿기만 해도 막 불에 댄 것처럼 엄청 아프고 심하면 쇼크까지 올 수 있는 아주 강한 독성을 가졌어요. 정말요? 그렇게 위험한 거였군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자료에 나온 것처럼 꽃모자 해파리, 이건 한 6월에서 9월, 또 유령 해파리, 7월에서 11월, 커튼 원양 해파리, 작은 상자 해파리 이런 새로운 독성 해파리들도 점점 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푸른 비닐봉지처럼 생겼다니. 아이들은 진짜 신기해서 만져볼 수도 있겠어요. 와, 정말 위험하네요. 이렇게 위험한 해파리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만약에 바닷가에서 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당황하면 막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당황하지 않고 딱 올바르게 초기 대응하는 게 핵심입니다. 해파리에 쏘였다 그러면 첫째, 일단 무조건 물 밖으로 나오세요. 안전한 곳으로요. 둘째, 혹시 쏘인 부위에 촉수가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절대 맨손으로 떼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맨손으로요? 네, 절대 안 돼요. 핀셋이나 없으면 신용카드 모서리 같은 걸로 조심스럽게 긁어내듯이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제 씻어내야 하는데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쏘인 부위는 반드시 바닷물이나 생리식염수로 10분 이상 충분히 세척해야 합니다. 아, 바닷물이나 식염수요. 저는 그냥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수돗물은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좀 의외네요. 이나 생수 같은 민물 있죠. 아니면 알코올, 식초 이런 거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절대요. 네. 왜죠? 그 해파리 촉수에는 자포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독침세포들이 엄청나게 박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민물이 닿으면 그 삼투압 차이 때문에 이 자포들이 빵 터지면서 오히려 남아있던 독이 몸 안으로 더 확 퍼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와, 몰랐어요. 네, 그래서 바닷물이나 생리식염수는 그런 자포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씻어낸 다음에는 통증이 좀 심하면 냉찜질이나 아니면 한 45도 정도 약간 따뜻한 온찜질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막 숨쉬기 힘들거나 의식이 흐려지거나 온몸이 아프거나 이런 심각한 전신 반응이 나타난다. 그러면 지체 없이 바로 119 신고하고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이건 정말 응급 상황이에요. 와, 민물이 오히려 독을 더 퍼뜨린다니 이거 진짜 중요한 정보네요.
바닷가에서 급하면 그냥 옆에 있는 수도가로 막 달려갈 수도 있는데 꼭 바닷물이나 아니면 미리 준비해간 식염수로 씻어야 한다는 거, 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수돗물 절대 안 된다. 오늘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여름철 바닷가 불청객, 이 해파리에 대해서 정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짚어봤습니다. 특히 그 거대하고 독성 강한 노무라 유키 새파리, 그리고 예쁘지만 아주 치명적인 푸른색 고가래파리, 정말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쏘였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물 밖으로 나와서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말고 꼭 바닷물이나 식염수로 씻어내세요. 수돗물은 절대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잊지 마세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해수욕장 같은 데서 해파리를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안전요원에게 알리거나 요즘에는 해파리 신고 웹이나 앱도 있거든요. 거기에 신고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야 나중에 피해 예방 대책을 세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아,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군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왜 이렇게 특정 해파리가 늘어나고 또 새로운 종류가 자꾸 나타나는 걸까? 이런 변화가 우리가 사는 이 바다 환경, 어쩌면 기후변화와는 또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이 정보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휴가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